제가 드린 자료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 저희 회사 제품이 확실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다른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랑도 미팅 중에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여동생의 동창에게서는 20년 전 양아치 같고 일진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는 성실한 청년 같아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복수하리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 과장, 맨날 여기 찾아오는 대박오더 직원이 남 과장 동생 때려서 눈 실명시킨 사람이라며?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대박오더에서 키오스크 주문할 것 같다고 하던데 내가 소문 좀 더럽게 내줘? 됐어. 이미 20년 전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고 싶지가 않네. 그냥 내버려둬. 그래도 내 동생 그렇게 만든 놈을 잘 되는 꼴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 나라면 절대 남 과장처럼 못해. 나였으면 바로 그 회사 망하게 만들었을 거야. 나도 마음이야 그러고 싶지. 근데 저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해. 그리고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끌어오기도 좀 그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태산 같았지만 나는 프로니까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데다 끌어오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정할 때도 공정하게 여동생의 동창 회사도 포함시켰죠. 그러다 하루는 팀원들끼리 회사 근처에 가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창 술 기운에 달아올라 있던 그때 여동생의 동창이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오더 김한수입니다. 지나가던 길에 익숙한 얼굴들이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오늘 회식하시는 날이신가 봐요? 제가 숙취 해소제를 사왔는데 드시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한테 소주 한 잔 받고 싶은데 한 잔만 주시겠어요? 여동생의 동창은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저의 사연을 알고 있던 제 부하 직원이 저를 대신해 여동생의 동창 술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으니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한수 씨, 지금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러시는 거 불편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고요. 지금은 돌아가 주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 이번 계약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저희 회사 제품 품질 정말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부하 직원들이 여동생의 동창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여동생의 동창은 의자에 접착제를 붙여놨는지 의자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대박오더 대표 아들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잘 나가는 장군이셨어요. 아주 멋진 군인이셨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그 일에 억울하게 엮여서 불명예 전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멋있는 군인이라고 설명하고 억울하게 불명예 전역을 했다는 여동생의 동창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군인 그만두시고 가족들 먹여 살리시겠다고 벌리신 사업만 해도 5-6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으셨는지 사업을 하시는 것마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결국엔 문을 닫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빚까지 내서 만든 게 지금의 대박오더입니다. 여동생의 동창은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이 여동생의 동창을 말리려고 하길래 제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대박오더 망하면 저희 집도 망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사업엔 손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설득시켜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 망하면 저희 아버지 혈압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회사를 거래처로 뽑아주십시오.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저기요, 김한수 씨. 그렇게 치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고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찾아온 회사만 해도 20군데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한두 회사는 김한수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회사도 있고 김한수 씨 사연보다 더한 사연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 품질이라면 저같이 힘든 작은 기업 도와주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과장님. 끝까지 감성팔이를 하는 여동생의 동창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성팔이 그만하시고요. 제품에 자신 있으시면 이런 짓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사정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져서 거래하기 싫어졌네요. 지금 하는 사업 성공시키고 싶으시면 다른 회사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성팔이를 하니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설마 그걸 조언이나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과장님은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남의 상처를 그렇게 들쑤시는 건 아니죠, 과장님. 그게 왜 당신의 상처입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당신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당신이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당신 아버지 불명예 전역 안 하고 군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동생의 동창은 눈빛이 바뀌더니 저에게 달려들어 저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너 이 새끼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아버지랑 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고? 당신 아직까지도 이 더러운 손벌은 못 고쳤어? 이 정도 소리도 듣기 싫어서 손찌검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아버지 손댔던 사업들이 왜 죄다 망했는지 안 봐도 알겠네. 당신 아버지도 하는 짓 당신이랑 똑같지? 여동생의 동창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끝까지 저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성을 잃은 제가 여동생의 동창에게 저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당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여학생 때려서 실명시키고 얼굴 함몰시켰었지?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 아니었어? 그 일로 자기 아들 퇴학시키기 싫었던 당신 아버지가 그 여학생 오빠 군면제 시켜준다고 해서 그 일로 비리 터져서 불명예 전역한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어디 여기서 감성팔이야? 넌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 뒷조사까지 하는 거야? 대기업이면 거래처 정하기 전에 뒷조사도 하고 그러냐? 당신들 이거 불법인 거 몰라서 그래? 뒷조사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때려서 실명시키고 장애인 만들었던 남희원 오빠가 바로 나다! 역시 때린 놈은 기억 못하는구나. 내 동생 인생 망가뜨리고 잘 먹고 잘 살까봐 걱정했는데 사업에 손대는 족족 망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 저의 정체를 알게 된 여동생의 동창은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장님이 남희원의 오빠셨어요? 왜 그동안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남희원 오빠인 거 알았으면 제가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 과장님한테 절절매고 굽신거리는 저 보는 게 재미있으셔서 그러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동생의 동창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희원이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희원이 그렇게 만든 죗값 20년 동안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악연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죗값을 충분히 받았다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 희원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면 그 소리 할 수 있을까? 희원이 예쁘잖아요. 눈 한쪽쯤 실명됐다고 해서 세상이 희원이를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랑 저는 평생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했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막 내뱉는 여동생의 동창을 때리지 않기 위해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동생 눈 실명하고 나서 고등학교 자퇴하고 1년을 지 방에서 못 나왔어.
거기서 나왔을 땐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몇 년이나 걸렸고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몇 천이야. 너랑 너희 아버지는 죄를 지었으니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겠지만 아무 죄도 없는 내 동생은 죄인처럼 몇 년 동안이나 자기 방에 숨어서 지내야 했다고. 너 그때 우리 희원이한테 제대로 사과는 했냐? 사과를 원하시는 거면 지금이라도 희원이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 형님이라는 소리부터 집어치워. 내가 왜 당신 형님이야? 너 때문에 내 동생 장애인 되고 밖에서 차별당하고 산 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만 당신 같은 쓰레기 되기 싫어서 참는 줄 알아. 한쪽 눈을 실명하고 장애인이 된 제 동생이 저같이 평범한 삶을 살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고 거기에만 돈이 수천이 들었었죠. 조금 괜찮아져서 사회생활을 할랑 싶으면 장애인이라 차별을 받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쉽게 치유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에 차별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상처만 받으며 살아왔던 제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억울했고 자신은 충분히 죗값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말하는 여동생의 동창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대박오더는 어떻게 할까요? 거래처 후보에서 빼는 게 낫겠죠? 당연하지. 그 회사 사람들 2번 다시 우리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려. 회사로 돌아온 저는 최종 거래처 후보에 올라와 있던 여동생 동창 아버지의 회사를 후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복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동종업계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 일전에 나보고 대박오더에 대해서 소문 더럽게 내줄 수 있다고 말했었지? 한 과장 전 직장에 이야기 좀 잘 풀어줘. 내가 왜 이런 부탁하는지 한 과장도 잘 알지? 대박오더 대표 아들이 남 과장 팀 회식 자리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남 과장 멱살 잡았다던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그 인간 장사하고 싶지 않나 보네. 내가 알아서 소문 잘 내줄 테니까 남 과장은 걱정하지 마.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거쳐온 전 직장 동료들과 여러 회사에 포진되어 있는 첫 회사 동기들에게 여동생 동창 아버지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퍼뜨린 건 아니고 있는 사실들을 말로 옮겼었죠. 소문이 퍼지게 되자 여동생 동창의 아버지 회사에도 영향이 미치는 듯 했습니다. 과장님, 그 소문 들으셨어요? 대박오더 말이에요. 체결된 계약도 다 취소당하고 미팅 중이었던 것도 다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의 상황이래요.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제 여동생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언제 한번 여동생의 동창이 또 저를 찾아오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험악한 방법으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경비실에서 연락 왔는데 대박오더 김한수 씨가 지금 주차장에서 과장님 차 다 부시고 있대요. 과장님 지금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동생의 동창이 주차장에서 저의 차를 부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더니 여동생의 동창은 어디서 구해온 건지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제 차를 부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들을 생각도 않고 제 차를 부시고 있던 여동생의 동창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네 짓이지? 네가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우리 거래처 다 끊게 만든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지. 우리 가족 생사가 달린 일인데 아무리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그러게 죄를 짓고 살지 말던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피해자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서 살았어야지. 인간답지 않게 산 게 누군데 남 탓을 해. 망치를 들고 있던 여동생의 동창은 망치를 집어던지고 또다시 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망가졌어. 네가 지금 몇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줄 알아? 이 사업한다고 내 여동생 결혼 비용도 빌려다가 썼는데 너 때문에 내 여동생 파혼당하게 생겼어.
네가 내 동생 인생 박살내서 나도 똑같이 네 인생 박살내준 건데 뭐가 문제냐? 내 동생은 너한테 맞아서 실명했는데 네 동생 그깟 파혼당하는 게 뭐라고 나한테 지랄이야? 저는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여동생의 동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대로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진 여동생의 동창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너도 너네 가족도 노력하면 내 동생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 다 큰 어른들인데 똘똘 뭉치면 다시 일어서지 않겠냐?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본인들 업보라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살면 다시 좋은 일 생길 거야. 그 입 다물지 못해? 너도 네 차처럼 박살나고 싶어서 안 달랐냐? 여동생의 동창은 기물파손죄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제 차는 뽑은 지 얼마 안 된 외제차였는데 여동생 동창은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본인이 부신 제 차값을 물어주느라 꽤나 고생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동창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여동생 동창 아버지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이 제 동생 귀에 들어가게 되자 동생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도대체 왜 그랬어? 그냥 무시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내가 부탁도 안 한 복수를 오빠가 했냐고. 미안하다, 희원아. 처음엔 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괜히 과거 문제로 발목 잡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놈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거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 그걸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오빠가 미안하다, 희원아. 아니야, 오빠. 고마워. 엄마랑 오빠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다 잊은 척하고 살았었는데 사실 나는 아직도 그 일이 힘들었어. 걔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거든. 나 대신 복수해줘서 고마워, 오빠. 이젠 악몽도 안 꾸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제 여동생은 다 나은 척, 괜찮은 척 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일에 관한 악몽을 꾸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왜 그랬냐고 하면서도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었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한 건 분명 잘한 짓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게 그대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만약 제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라면 저는 그때 가서 달게 받을 겁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제 동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동생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제 동생은 지금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끝으로 동생과 저는 지난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도 떠올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으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며 살아온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저의 첫째 딸과 곧 태어날 둘째 아들에게도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라고 단단히 일러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과거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용서를 빌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하시다면 마음으로나마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사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는 일은 본인의 의지잖아요.